집에 있는 냉장고 문을 지금 바로 열어보세요. 매일 아침 단백질 보충을 위해 챙겨 드시는 그 계란. 혹시 노른자 색깔이 유난히 탁하거나 평소와 다르지는 않으신가요? 에이, 계란이 다 거기서 거기지 라고 생각하며 무심코 드셨다가는 여러분의 소중한 신장과 혈관이 소리 없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며칠 전 제 진료실을 찾아오신 68세 최 어르신 이야기를 먼저 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분은 평소 건강 관리에 아주 철저하신 분이었습니다. 근육이 빠지면 안 된다며 매일 아침 완숙 계란 2알을 꼭 챙겨 드셨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자고 일어나면 눈 주위가 퉁퉁 붓고 평소 신던 신발이 꽉 낄 정도로 발등이 부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소변을 보면 거품이 유난히 많이 생겨서 걱정스러운 마음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최 어르신의 식습관을 꼼꼼히 체크해 보니 결정적인 원인은 바로 잘못 선택한 계란과 보관법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계란은 완전식품이라고 불릴 만큼 영양소가 풍부하지만 상태가 나쁜 계란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특히 노른자의 색깔과 상태는 이 계란이 내 몸에 약이 될지 아니면 신장을 망가뜨리는 주범이 될지를 알려주는 마지막 경고 신호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노른자 색깔로 알아보는 위험한 계란 구별법부터 신장 질환자가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계란 섭취법, 그리고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올바른 계란 요리법까지 전부 다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의 식탁 위 건강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꾹 눌러주시고 주변 친구분들에게도 이 소중한 정보를 꼭 공유해주세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박 어르신이 왜 계란 때문에 신장 수치가 나빠졌는지 그 비밀을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마트에서 계란을 고르실 때 어떤 기준으로 고르시나요? 보통 껍데기가 깨끗하거나 유통기한이 넉넉한 것을 고르실 겁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껍데기 속에 숨어 있는 노른자입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노른자는 진한 노란색이나 주황색이죠. 그런데 간혹 노른자 주변이 검푸른색으로 변해 있거나 노른자 자체가 탁한 회색빛을 띠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보고 아유, 오래 삶아서 그래 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계란을 너무 오래 삶으면 흰자의 유황 성분과 노른자의 철분이 결합해서 황화철이라는 성분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바로 노른자를 푸르스름하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이렇게 노른자가 변색될 정도로 과하게 익히거나 반복해서 데운 계란은 단백질 구조가 변성되어 소화가 잘 안 될 뿐만 아니라 신장이 약한 어르신들에게는 치명적인 인 성분이 과다하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장은 우리 몸의 노폐물을 걸러주는 필터 역할을 하는데 나이가 들면 이 필터 기능이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최 어르신처럼 신장 기능이 이미 약해진 상태에서 신선하지 않거나 잘못 조리된 계란을 매일 드시면 혈액 속에 인 수치가 치솟게 됩니다. 인 수치가 높아지면 우리 몸은 뼈에서 칼슘을 빼내어 균형을 맞추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뼈는 푸석푸석해져서 골다공증이 오고 뼈에서 빠져나온 칼슘은 혈관 벽에 달라붙어 혈관을 딱딱하게 만드는 혈관 석회화를 일으킵니다. 최 어르신이 겪었던 부종과 거품료는 바로 신장이 보내는 비명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노른자를 주의 깊게 보셔야 할까요? 만약 계란을 깼을 때 노른자가 탄력 없이 푹 퍼지면서 색깔이 평소보다 흐리멍텅하다면 그건 이미 산패가 시작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계란 속의 지방 성분이 공기와 만나 썩기 시작하면 독소가 발생하는데 이 독소는 혈관 내벽에 염증을 일으키고 고지혈증을 악화시킵니다. 계란 아까워서 그냥 먹지 뭐 라는 생각이 혈관을 막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많은 어르신이 궁금해하시는 계란 등급과 사육 환경 번호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계란 껍데기를 보시면 마지막에 1, 2, 3, 4라고 써진 숫자가 있죠.
1번은 방목해서 키운 닭, 4번은 좁은 케이지에서 키운 닭이 낳은 알입니다. 물론 1번이 가장 좋겠지만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의사로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숫자보다 신선도입니다. 4번 계란이라도 갓 낳은 신선한 계란이 보관한 지 한 달 된 1번 계란보다 훨씬 건강에 이롭습니다. 신선한 계란은 노른자가 봉긋하게 솟아있고 젓가락으로 집어도 잘 터지지 않습니다. 만약 노른자가 힘없이 터지거나 껍데기 안쪽이 미끈거린다면 미련 없이 버리셔야 합니다. 특히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신 어르신들은 이런 변질된 계란의 산패 지방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계란을 어떻게 먹어야 우리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신장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제가 최 어르신께 처방해드린 기적의 계란 섭취법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조리법을 바꾸셔야 합니다. 어르신들은 기름에 지글지글 붙인 계란 프라이를 참 좋아하시죠? 하지만 고온에서 기름과 함께 조리된 계란은 최종 당화산물이라는 노화 독소를 만들어냅니다. 이 독소는 혈관을 공격하고 피부 주름을 늘리며 치매 위험까지 높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술안이나 반숙으로 삶아 드시는 겁니다. 노른자를 너무 꽉 익히지 않은 상태로 드시면 단백질 흡수율이 90% 이상 올라가고 영양소 파괴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최어르신께도 프라이 대신 끓는 물에 살짝 익힌 술안으로 바꾸시라고 했더니 한 달 만에 부종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둘째, 계란과 함께 먹는 단짝 음식을 선택하세요. 계란은 완벽해 보이지만 비타민C와 식이섬유가 부족합니다. 계란을 드실 때 브로콜리나 토마토, 파프리카를 곁들여 보세요. 특히 토마토의 라이코펜 성분은 계란의 단백질과 만나면 흡수율이 배로 높아져 혈관 염증을 제거하는데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아침 식사로 계란 하나와 토마토 반 개, 이것만으로도 여러분의 혈관은 10년은 젊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란을 먹고 나서 바로 진한 차나 커피를 마시는 습관은 최악입니다. 차 속의 탄닌 성분이 계란의 단백질 흡수를 방해하고 결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이나 우유 한 잔이 가장 좋습니다. 셋째, 신장이 걱정된다면 노른자 개수를 조절하세요. 건강한 분들은 하루에 노른자 2알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노른자 속의 레시틴 성분은 뇌세포를 활성화해 치매 예방에 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이미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거나 투석 중인 분들이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노른자에는 인과 단백질이 집중되어 있어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하루에 노른자는 1알 이하로 제한하시고 나머지 단백질은 흰자로 보충하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최어르신도 처음에는 아까워서 다 드시다가 제가 알려드린 대로 조절하시고 나서야 혈액검사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보관법입니다. 많은 분이 마트에서 사온 계란을 냉장고 문 쪽 칸에 보관하시죠. 그런데 문은 열고 닫을 때마다 온도 변화가 가장 심한 곳입니다. 계란은 온도 변화에 예민해서 금방 신선도가 떨어집니다. 계란은 냉장고 안쪽 깊숙한 곳에 보관하시는 게 정석입니다. 또한 계란을 씻어서 보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건 절대 금물입니다. 계란 껍데기에는 외부 세균 침입을 막아주는 큐티클 층이 있는데 물로 씻으면 이 보호막이 파괴되어 세균이 노른자 안으로 순식간에 침투합니다. 지저분한 게 묻었다면 마른 행주로 살살 닦아내기만 하세요. 그리고 뾰족한 부분이 아래로 향하게 세워두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둥근 부분에 숨구멍이 있어서 그래야 더 오랫동안 신선하게 유지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계란을 어떻게 골라야 할지는 확실히 아셨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진료실에서 어르신들을 뵙다 보면 계란에 대해 잘못 알고 계시는 상식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3가지를 제가 오늘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선생님, 계란 노른자에 콜레스테롤이 많다는데 고지혈증 환자는 절대 먹으면 안 되나요? 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루 한 알은 오히려 보약이다 입니다. 예전에는 계란을 먹으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간다고 해서 기피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수많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음식으로 섭취하는 콜레스테롤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에 미치는 영향은 20% 미만입니다. 오히려 노른자에 들어있는 레시틴 성분은 혈액 속에 나쁜 콜레스테롤을 흡수해서 밖으로 배출해주는 천연 혈관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다만 당뇨병이 심하거나 이미 심혈관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주치의와 상의해서 양을 조절하시는 것이 좋겠죠. 최어르신께도 고지혈증이 있으셨지만 올바른 조리법으로 드시게 한 결과 수치가 오히려 안정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껍데기 색깔이 갈색인 게 좋나요? 하얀 게 좋나요? 입니다. 마트에 가보면 예전에는 하얀 달걀이 많았는데 요새는 대부분 갈색이죠. 어르신들은 갈색 달걀이 토종닭이 나은 것 같아 더 영양가가 높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오해입니다. 달걀 껍데기 색깔은 닭의 품종에 따라 결정될 뿐 영양 성분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깃털이 갈색인 닭은 갈색 알을, 하얀 닭은 하얀 알을 낳는 것 뿐이죠. 중요한 건 껍데기 색깔이 아니라 아까 강조해드린 신선도와 사육번호라는 사실. 이제 헷갈리지 마세요. 세 번째, 계란은 무조건 많이 먹을수록 근육이 잘 생기나요? 라고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감소증이 무서운 어르신들께 단백질 섭취는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몸이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단백질 양은 정해져 있습니다. 한 번에 계란 서너 알을 몰아서 드시는 것보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한 알씩 나눠 드시는 것이 근육 생성 효율을 훨씬 높입니다. 우리 몸은 한 끼에 약 20에서 30g 정도의 단백질만 제대로 흡수할 수 있는데 계란 한 알에는 약 6에서 7g의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반찬과 곁들여 한 알씩 드시는 게 신장에도 무리를 주지 않고 건강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앞서 토마토나 브로콜리가 좋은 짝꿍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반대로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니 메모 준비해 주세요. 먼저 약입니다. 특히 항생제를 드시는 분들은 계란을 피하셔야 합니다. 계란의 단백질 성분이 항생제와 결합하면 약의 흡수율을 떨어뜨리고 소화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약을 드셔야 한다면 최소한 계란을 드시고 2시간 정도의 간격을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는 감입니다. 후식으로 단감을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계란의 단백질과 감의 탄닌 성분이 만나면 단백질 결합체가 형성되어 소화가 안 될 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 구토나 복통, 결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예로부터 민간에서도 계란과 감은 상극이라고 전해 내려오는데 이는 과학적으로도 근거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두유나 콩입니다. 단백질끼리 같이 먹으면 더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콩이나 덜 익힌 콩에 들어있는 트립신 저해제는 계란 흰자의 단백질 분해를 방해합니다. 둘을 같이 먹으면 영양분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고 그대로 배출되거나 가스만 차게 됩니다. 콩류는 반드시 푹 익혀서 드시고 가급적 계란과는 따로 섭취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 제 냉장고 안을 다시 들여다봅시다. 제가 아까 뾰족한 곳이 아래로 가게 보관하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에 한 가지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냄새입니다. 계란 껍데기에는 수만 개의 미세한 구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냉장고 안에 냄새가 강한 김치나 마늘, 생선과 함께 두면 그 냄새가 계란 안으로 다 스며듭니다.
냄새가 밴 계란은 맛도 떨어지지만 신선도도 급격히 나빠집니다. 가급적 계란 전용 케이스에 담아 밀폐 보관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혈관을 지키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방법입니다. 또한 유통기한이 지난 계란 먹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되시죠? 이때는 물을 이용한 부력 테스트를 해보세요. 컵에 물을 채우고 계란을 넣었을 때 신선한 계란은 가로로 누워 바닥에 착 발라붙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계란은 속에 공깃집 커져서 물 위로 둥둥 뜨거나 비스듬히 섭니다. 만약 물 위로 아예 떠오른다면 그건 고민할 필요도 없이 세균이 번식한 상태이니 즉시 버리셔야 합니다. 최어르신도 이 테스트를 배운 뒤로는 이젠 눈으로만 봐도 알겠어 라며 자신감을 보이시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어르신들의 입맛을 돋우면서도 신장을 보호하는 특별한 요리법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계란 채소찜입니다. 계란 두 알을 잘 풀어줍니다. 이때 신장이 약하신 분은 노른자 하나는 빼주세요. 여기에 칼륨 배출을 돕기 위해 물에 데친 시금치나 파프리카를 잘게 썰어 넣습니다. 소금 대신 새우젓 국물 한 방울이나 다시마 물로 감칠맛을 냅니다. 중불에서 은근하게 익혀내면 부드러운 식감 덕분에 치아가 약한 분들도 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리하면 단백질 흡수는 높이고 나트륨 섭취는 줄여 혈압 조절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박 어르신의 사례를 통해 계란 하나가 우리 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고작 계란 노른자 색깔 가지고 유난이네 라고 하셨던 분들도 이제는 왜 조심해야 하는지 이해하셨을 겁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먹는 것으로 만들어집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소화력과 해독 능력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사소한 식재료 하나도 깐깐하게 고르셔야 합니다. 오늘 저녁 냉장고 속에 있는 계란들 한 번씩 꺼내서 확인해 보세요. 혹시라도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아까워하지 말고 과감히 버리는 용기가 여러분의 생명을 구합니다. 오늘 제 강의가 도움이 되셨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담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 댓글창에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란 두 글자만 댓글에 남겨주셔도 제가 다음에 더 건강한 식단 정보를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매일 아침 활기차게 눈을 뜨고 두 다리로 힘차게 걷는 그날까지 저 건강 박사가 함께하겠습니다.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바로 냉장고의 계란 상태를 확인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친구분들에게 이 위험한 노른자 이야기를 알려주고 싶으신가요? 지금 바로 공유 버튼을 눌러보세요. 여러분의 정성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은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건강하고 명쾌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맛있는 하루 보내세요.